자, 오늘도 그럼 계속해서 단모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모음 I의 긴 발음이에요. 이 옆에 이렇게 콜론이 붙었다라는 얘기는 소리가 길다라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 소리만 단순히 긴 게 아니고요. 입술 모양이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요. 자, 일단 I 발음의 단모음이었었죠. I 발음의 이 발음을 해줄 때는 아랫입술이 내려오고 입술이 넓어지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발음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발음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콜론이 붙게 되면 이 소리는 굉장히 긴 소리가 돼요. 길기도 하고 입술 모양도 다릅니다. 자, 입술이 양옆으로 많이 벌어져야 돼요. 자, 발음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 아래턱이 내려가지는 않지만 아래턱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혀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혀 끝은 아래치조 뒤로 가 있고요. 혀 중간은 경구개 쪽으로 올라가는데, 이 발음을 해줄 때보다 입술이 혀의 힘이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래서 경구개 쪽으로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성대가 강하게 긴장을 해줘야 이 소리가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더요. 자, 그러면 이 콜론이 붙지 않은 이 발음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소리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 단순히 소리만 긴 게 아니고 입술의 모양, 그리고 혀의 힘, 그리고 이제 성대의 울림까지도 훨씬 더 강하게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 두 발음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입술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단순히 아랫입술만 내려와서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여기 옆에 있는 발음은 입술이 아주 길게 돼서 발음을 해주게 되죠. 다시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단어의 이 발음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소리도 길고 입술도 옆으로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혀의 혀 중간이죠. 혀 끝은 아래치조 뒤에가 있어요. 혀 중간의 힘도 굉장히 강하게 눌려서 그 소리 자체가 훨씬 더 깊은 소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발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식사를 나타내는. 이 발음에는 이런 발음교를 써주게 되는데, 강세는 여기 있죠. 우리나라 말로 쓰면 이거를 그냥 이거 하나로 써요. 밀. 그죠? 한국어로 그냥 발음을 해볼게요. 밀. 밀. 자, 소리가 이렇게 두 개가 차이가 나는데, 가장 큰 차이는 M 발음에서 가장 먼저 나게 돼요. M 발음에서. 우리나라는 미음 발음이 영어와 비슷하긴 해요. 영어의 M 발음은 입술을 모아주고 코로 소리를 내는 비간음인데,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말은 M 발음을 할 때는 코로 공기가 강하게 나가지만, 우리나라의 미음은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도 해요. 미음,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영어는 입술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면 안 되고 반드시 코로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입술이 이렇게 막아주는 이유가 코로 공기를 내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밀. 자, 두 번째 차이는 모음에서 납니다. 모음에서. 우리나라 말은 강세가 없는 언어라서 그냥 성대의 긴장이 없이 그냥 밀 이렇게 발음을 해줘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모든 모음에, 특히나 이름절의 단어에서는 항상 모음에 강세가 가기 때문에 소리가 성대가 긴장이 되면서 만들어져요. 그냥 길기만 한 게 아니고 반드시 성대에 긴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져서 또 한 번 달라지게 되고, 끝에 있는 L 발음, 이 L 발음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냥 이렇게 치조를 그냥 건드리고 내려오지만, 영어에서의 L 발음은 치조를 강하게 눌러주면서 소리가 양옆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강하게 소리가 나와주고요.
더군다나 혀의 위치 때문에 또 이게 밀 이런 소리가 아니라 밀 이런 소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혀의 위치 때문에 또 자음들 때문에 그리고 소리를 내는 방식들 때문에 우리나라 말과 영어에서는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발음을 아무리 영어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이 발음을 써놓게 되면 누구도 강세를 줄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죠? 그냥 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이 발음을 절대로 이렇게 발음을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영어 발음 기호에 맞춰서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는 이유가 이런 발음들을 정확히 해주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5살 아이가 돼서 완전히 새로운 발음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받아들이기가 편해요. 한국어를 먼저 생각을 하고 영어를 생각을 하면 한국어에서는 이런 소리가 있었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영어는 전혀 달라요. 영어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5살 아이처럼 아예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마음이 좀 더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단어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먼저 이런 단어를 봅시다. 이 단어예요. 이 단어인데 지금 보면은 이름절이에요. 이름절이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땐 it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죠. it. 전혀 아이의 장모음은 전혀 표시가 안 되고 그냥 우리나라 말에 이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긴 발음인지 짧은 발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이 아이의 장모음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리듬으로 보면 이름절이기 때문에 긴 리듬이죠. 자, 리듬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T발음이에요. it 다시 한번 it 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 순수하게 음절의 시작은 모음이에요. 순수하게 음절의 시작은 모음인데 모음이 강세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순수하게 내 성대만 이용을 해주면 돼요. 성대만 강하게 긴장을 시켜서 소리를 만들어주면 그게 이 단어의 리듬입니다. 알죠? 만약에 자음이 있었다면 자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강세를 만들었어야 됐는데 순수하게 모음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모음만 가지고 내가 소리를 만들면 돼요. 모음으로 소리를 만든다라는 얘기는 성대를 강하게 긴장을 시켜서 이렇게 뒤에 발음과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발음해 볼게요. it 다시 한번 it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고요. 여기에 있는 T 발음, 지금 단어의 음절의 끝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T 발음은 치조 폐쇄였습니다. 치조 폐쇄. 그러면 혀를 이용해서 치조를 폐쇄를 시키고 나서 내가 공기를 강하게 내주는 게 T 발음의 특징이었었는데 단어의 끝으로 가게 되면 내가 공기가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강세를 가기 위한 준비 동작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냥 내가 입안에 남아있는 잔량의 공기만 내보내고 나서 소리를 끝내주면 되고 방식은 2개가 있어요. 내가 it 이렇게 혀를 떼도 되고 it 이렇게 혀를 떼지 않고 소리를 끝을 내도 돼요. 이거는 뭐 둘 중에 선택을 해서 해도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장을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혀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혀가 떨어지지 않고 이제 그 다음 발음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혀를 떼지 않으면 돼요. 그냥 혀를 내가 치조해서 떼지 않고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면 되고 혀를 떼줄 거면 it 강하게 눌리는 게 아니라 살짝 닫고 나서 그냥 바로 열려주면 지금 남아있는 공기만 이용해서 소리를 만드는 게 돼요. 알죠? 자, 다시 발음해보고 넘어갈게요. it 한 번 더요. it 네,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면 됩니다. 절대로 it 이렇게 발음을 하면 안 돼요. 자, 다음은 이런 단어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발음을 써줍니다. 강세는 여기에 있고요. 그러면 이 단어는 이음절이에요. 맞죠? 이음절. 근데 이음절인데 강세는 당연히 있죠. 여기에.
그러면 여기 있는 음절은 순수 음절이라고 부릅니다. 강세 표시가 없는 거를. 그러면 여기에는 리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세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이런 리듬이 생겨나게 되는데 영어에서 사전에는요 보통 두 음절 이상일 경우는 강세를 표시를 해줘요. 강세를 표시를 해주는데 강세를 표시를 해주는 이유는 더 큰 강세를 표시해주기 위함이고 순수 음절에는 강세 표시를 안 해요. 강세 표시를 안 해주는 이유는 강세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한 강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안 하는 거고요. 영어에서 소리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음절이에요. 음절. 그래서 음절에는 영어 언어의 특성상 모든 음절에는 강세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강세가 있을 때는 더 크게 해주고 더 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강세 표시가 없는 순수 음절에는 더 약하게 그리고 더 부드럽게 소리를 만들어주면 돼요. 알겠죠? 자, 모음을 이용해서 리듬을 먼저 만들죠. 이 발음인데 이 발음은 보면은 지금 이거는 요런 발음도 있고요. 요 발음도 있어요. R 발음이 붙은 경우도. 요거는 단모음이고 이거는 모음 플러스 R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각각 다른 발음입니다. 각각 다른 모음이에요. 모양이나 이게 어라고 하는 발음은 공통적으로 쓰지만 R 발음이 붙게 되면 새로운 모음의 형태가 돼요. 입술 모양이나 이런 게 변하는 건 아니고 이 상태에서 R 발음의 R 발음의 위치로 혀가 올라가면서 요 소리를 만들어주고 여기에는 R 발음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발음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는 같기는 하지만 다른 모음으로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발음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단어의 리듬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G밖에 안 들어와 있죠. 그죠? 자, 발음을 해볼게요. girl, eager. 다시 한번. eager. 다시 한번 해볼게요. eager.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두 번째 순수 음절에 보면 음절의 시작이 G 발음이죠. 그죠? G 발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여기라고 그냥 봅시다. G 발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강세가 없었다면 이렇게 작은 리듬이라도 이게 없이 우리나라처럼 발음이 됐자면 girl 이렇게 발음을 했겠지만 영어에는 강세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크든 작든 강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어쨌든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힘을 이 G 발음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죠? 이 G 발음의 특징은 연구개 펫의 유성음이었습니다. 내가 혀의 뒷부분을 들어 올려서 연구개를 막아주고 그러고 나서 공기를 모았다가 내는 발음이었었는데 이 발음을 해줄 때는 특징이 공기를 모았다가 이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올라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나라 말도 기역 발음을 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지긴 하는데 우리나라 말의 특징은 뭐냐면 위치는 같아요. 혀의 위치는 같지만 공기가 막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나와요. 바로 열어준단 말이에요. 바로 열어지지만 영어의 소리는 이렇게 공기를 한번 모았다가 그 모인 공기를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냥 쭉 내보내면 우리나라 언어인 거고 한번 모았다가 내보내면 영어의 G 발음이 되는 건데 요럴 경우에는 공기가 모여야 되죠. 그죠? 반드시 모여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이 발음은 공기가 모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있는 공기만 이용을 해서 그냥 내보내면 소리가 끝이 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내보내야 되죠. 왜냐면 강세가 있기 때문에 그 공기의 힘을 이용을 해서 내가 강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girl 이게 아니라 girl eager 다시 한번 eager 한 번 더요. eager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발음이 돼요. 이제 강세에 올라가는 거나 그런 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보면은 G 발음이 이렇게 여기에서는 그라고 소리가 나잖아요. 맞죠? 우리가 이 발음을 할 때 go 할 때는 go라고 발음이 돼요. 맞죠? go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 발음은 어떻게 발음이 되나요? 젤이라고 발음이 되죠. 젤. 그죠? 젤이라고 읽고 이거는 go라고 발음을 해요. 같은 지 발음이기는 하지만 스펠링상에서는 소리가 달라져요.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개 자음들도 그렇고 모음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발음기호라는 건 딱 한 가지의 소리밖에 갖지를 못해요. 딱 한 가지. 그래서 발음기호상에서 이런 그 스펠링이 아니라 발음기호상에서 G 발음이 나타나게 되면 이 발음은 항상 go, g. 이 소리를 갖게 돼요. 이 소리를 가지고 소리를 만드는 거고 G 발음이 왔으니까 이게 jel인가 이 발음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발음기호상에서 G 발음은 항상 한 가지 소리입니다. g. 이 소리 한 가지밖에 갖지를 못해요. 이게 발음기호가 가진 장점입니다. 스펠링은 여러 가지로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발음기호상에서는 딱 한 가지로밖에 소리를 못 내요. 알겠죠? 자, 다음 단어를 봅시다. 이렇게 발음을 쓰는데요. 강세는 두 번째에 있어요. 두 번째로 가 있고 여기는 순수 음절이죠. 그러면 강세가 없는 게 아니라 약한 강세. 뒤에서는 강한 강세죠. 그러면 리듬이 작고 리듬이 크죠. 자, 요렇게 해요. 모음을 분리를 해보면 모음이 딱 이거 두 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두 개는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 해볼게요.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두 개는 같은 그 I 발음을 공통으로 쓰고는 있지만 여기 뒤에 이렇게 콜론이 붙음에 따라서 이 소리가 더 길어지고 입술 모양이 달라집니다. 알겠죠? 요 발음은 아랫입술만 내려오면 되고요.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앞뒤로 자음들을 넣어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놨을까요? 자, 그러면 발음을 해볼게요. increase, increase. 다시 한번. increase. 다시 한번. increase. 자,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지금 뒤에 있는 음절을 잠깐 볼 거예요. 강세 음절을 볼 건데 이 발음에서 음절의 시작은 K 발음일까요? 아니면 R 발음일까요? K 발음일까요? R 발음일까요? R 발음입니다. R 발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직전에 있는 자음이 음절의 시작이에요. 여기에서 K 발음은 이제 발음기호상에서 K는 이 단어의 뜻을 부여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발음일 뿐이고 실질적인 음절의 시작은 R 발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K 발음을 빼놓고 죄송합니다. K 발음을 빼놓고 발음을 해보면 race 이렇게 발음이 돼요. R 발음이 음절의 시작일 때는 반드시 입술이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발음을 다시 해보면 race 한 번 더 race K 발음이야. race, crease. 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K 발음이 크리스라고 들리지 않죠? 크리스라고 들리지 않고 뭐로 들려요? 쿠리스라고 들리게 되죠. 쿠리스, increase.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R 발음이 앞에 있는 K에 영향을 줘서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K 발음은 그 입술의 변화가 없이 그냥 혀의 움직임만으로 소리를 만들어내요. 입술은 변화가 전혀가 없고요. 다시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 발음에서 내가 빠르게 R 발음으로 넘어가야 되죠. 왜냐면 이게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빠르게 해서 R 발음으로 넘어가게 주게 되는데 R 발음이 입술이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raise 이게 아니라 crease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바로 R 발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R 발음이 만약에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 그리고 그 앞에 자음이 있을 때는 항상 앞에 있는 자음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greed
great 이게 아니라 great, great, great. D 발음이 오게 되면 drive가 아니라 drive, drive. T 발음도 try.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R 발음의 영향이에요. R 발음이 입술이 이렇게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바로 직전에 나오는 자음의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자음의 영향을 줘서 그 소리가 마치 트 소리가 아니라 투인 것처럼, 드 소리가 아니라 두인 것처럼, 그리고 크가 아니라 쿠인 것처럼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R 발음의 특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많이 발음을 해보면서 R 발음을 많이 발음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 소리가 크 소리가 아니라 쿠라고 들리는구나. 그런데 이 발음은 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입술 모양을 내가 정확히 만들 수 있으면 이 소리는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크리스라고 이렇게 인크리스라고 쓰는 사람은 이 스펠링을 보면서 쓴 거고, 크리스라고 한 사람은 내가 소리에 집중을 해서 들은 거예요. 내가 알기로 보통 그 increase라고 쓰는데 들어보니까 increase는 아니에요. increase라고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R 발음이 있을 때는 이렇게 K 발음이 R 발음 전에 있을 때는 쿠라고 들리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써야지 했는데 요거는 어쨌든 간에 틀립니다. 이 발음은. 소리 스펠링에 집중을 했든 소리에 집중을 했든 이거는 어쨌든 사람이 이거를 보면서 크리스를 생각하지 못하죠. 인크리스를 보면서 인크리스라고 강세를 생각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장모음도 들어가 있는데 장모음을 아무도 구분을 못하고 단독으로 이렇게 스 발음이 나왔는데 스라는 거를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인크리스 이렇게 발음할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한국어로 영어를 표기한 건 어쨌든 간에 틀리는 거예요. 맞겠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죠? 그냥 우리가 발음을 해볼게요. increase. 다시 한번 increase. 한 번 더요. increase.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합니다. 절대로 increase 이렇게 발음을 하지 말고요. 알겠죠? 자, 다음은 이 발음이에요. 이런 발음 기호를 써주게 되는데 이름절이고 강세가 있죠. 사전에는 강세가 없습니다. 근데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강세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자, 이거를 가지고 리듬을 먼저 만들어 보죠. in. 다시 한번. in. N 발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mean. 한 번 더. mean. 한 번 더요. mean.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하는데 지금 여기 N 발음에 좀 주목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단어들은 I라는 이 발음이 바로 그냥 음절의 시작인 경우가 있었죠. 아까 봤던 it이라는 것도 있었고 eager이라는 거에서도 강세 음절의 시작이 바로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N 발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런 모음들이 강세 음절이 들어가 있는 모음 전에 만약에 이렇게 자음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강세까지 가기 위한 힘을 N 발음을 이용을 하면 돼요. 이런 자음을 이용을 하면 되는 건데 요럴 경우에는 내가 여기까지 가기 위한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어쨌든 강세라는 건 성대가 긴장이 되는데 내가 공기가 이미 나왔는데 성대를 긴장을 시켜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공기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대를 긴장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소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냐면 원래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강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평하게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밀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영어는 달라요. 영어는 강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강세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다가 강세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N 발음을 이용을 해주는데 이 N 발음의 특징인 콧소리를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N 발음을 해줄 때는 이렇게 입술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코로 공기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이 N 발음에서 여기까지 가기 위한 준비 동작이 바로 이 콧소리인 거예요.
내가 공기가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요 소리를 강세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개구리가 10m를 뛰기 위해서는 10m만큼의 준비 동작이 있어야 돼요. 맞죠? 이렇게 웅크리면서 10m만큼 뛸 수 있어야 되는데 준비 동작이 전혀 없이 10m를 뛸 수는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 동작이 바로 이런 자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세 음절의 시작이 자음일 경우에. 그래서 대부분 모든 그 다른 자음들도 다 공기의 강하기 혹은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점프를 뛰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가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코가 열려 있기 때문에 코로 나오는 공기가 아주 강해지고 나서 여기까지 점프를 뛸 수가 있어요. 공기가 만약에 적고 공기의 양이 적고 공기의 힘이 없으면 내가 여기까지 뛸 수가 없습니다. 알죠? 준비 동작이 적은 거죠. 그러면 그 준비 동작만큼의 점프밖에 뛸 수가 없으니까 이 발음을 할 때는 낼 수 있는 한 그 강하게 소리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그냥 해볼까요? me. 다시 한번 me. mean. 만에 mean. 다시 한번 mean.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발음을 해주면 되는데 요 발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렇게 써요. 맞죠? 한국어로 대부분은 이렇게 쓰는데 어떤 사람은 요렇게 쓰기도 해요. mean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요거는요, 아까도 봤던 거긴 하지만 요거는 스펠링에 집중해서 발음을 쓴 거고요. 요거는 앞에 나오는 요 소리의 특징을 반영을 해서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보니까 내가 알기로 분명히 이 단어는 mean이라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mean은 아니에요. 반드시 mean 이렇게 발음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요 M 발음이 단어의 가장 앞으로 올 때는 항상 요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요게 들어가야 정확한 발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발음을 썼을 텐데 이 발음을 뭐 원리를 알고 쓰지는 못했겠지만 이 발음을 그렇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썼을 건데 여기에서 한국어로 영어를 쓰는 순간에 다 틀리는 게 돼요. 이렇게 쓰게 되면 한국어처럼 우리가 발음을 해버리죠. mean 이렇게 발음할 염려가 크기 때문에 한국어로 영어를 표기를 하면 안 돼요. 이 앞에 소리가 음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한국어를 쓰는 순간 음절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음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M 발음의 순수한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코를 통해서 이렇게 입술을 모아주고 그리고 코를 통해서 나오는 그 소리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요거는 틀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M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그 소리는 누구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M 발음만 그럼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자, 들어갑니다. 그럼 mean 다시 한번 mean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해 주시면 돼요. 절대로 mean이나 mean 이렇게 발음을 하면 안 되고 이 M 발음을 내가 정확하게 낼 수 있으면 강세까지 가는 그 중간에 거기까지 가면서 내가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발음이 만약에 여기로 와 있다면 같은 M 발음이기는 하지만 그 소리가 달라져. 소리라기보다는 공기의 힘이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선 내가 강세까지 가기 위한 힘이 필요한 거고 여기에선 내가 더 이상 강세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선 그냥 부드럽고 천천히 소리를 끝내주면 되는데 요런 것들은 다 강세의 역할입니다. 강세 때문에 소리가 강해지고 소리가 부드러워지고 하는 것들이지 이 발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아니에요. 근데 위치에 따라서 내가 공기가 세지느냐 공기가 약해지느냐 이거는 다 이 강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죠? 발음 방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같은 발음이라도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이제 공기의 세기가 달라지기도 해요. 알겠죠? 다음은 이 발음을 보죠. 자, 이 발음도 마찬가지로 1음절입니다. 1음절. 그러면 강세는 여기 있고 요렇게. 자, 리듬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eat, neat. 다시 한번 neat.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할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음절의 시작은 무슨 발음이에요? 음절의 시작. N 발음이죠.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강세까지 가기 위한 힘을 N을 이용을 해주는 겁니다. N을. 자, N 발음은 좀 전에 봤던 N 발음과 마찬가지로 비강음이에요. 즉 비강을 올려서 만들어주는 콧소리인데 이 N 발음을 할 때는 혀의 위치가 치조입니다. 치조. 치조를 강하게 눌러주고 나서 공기가 여기로 나오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코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N 발음인데요. N 발음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N 발음은 그 강세가 있는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내가 강세까지 가기 위한 힘이 필요한데 이 소리도 역시 이렇게 코로 나오는 공기의 힘이에요. 공기가 강해지면 내가 여기 강세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공기가 약하면 여기까지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 발음을 할 때는 그 앞에 소리가 하나 들어오는데 이것도 은닛이라고 쓰면 틀리는 거죠. 그죠? 이 발음이 은이랑 비슷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한국어로 쓰는 건 소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소리는 이거는 어쨌든 간에 틀리게 되고 N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발음들은 다른 비강음들은 잘 만드는데 N 발음을 잘 못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학생들한테 혀의 위치를 반드시 치조에 눌러주고 그러고 나서 코로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를 낼 때 한국어의 은처럼 소리를 내세요. 은이라고 발음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리를 내세요라고 하는데 요거는 내가 은이라는 소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게 아니라 혀의 위치와 그 코 소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참고로 쓰는 것 뿐입니다. 이 소리가 맞다는 게 아니라 그 혀의 위치와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데 이 소리가 내가 정확하게 만들 수 없으면 은이라는 소리를 낸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참고용이지 정답이 아니에요. 영어는 어쨌든 간에 한국어로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발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앞에 내가 강세까지 가기 전에 만들어지는 그 소리가 바로 이 N 발음의 순수한 소리예요. 코를 통해서 나오는. 알죠? 그럼 다시 발음을 해봅시다. neat, neat, neat. 다시 한번 neat, neat, neat. 한 번 더 neat, neat, neat.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가 이 발음에서는 절대 내가 공기가 강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단어의 끝으로 왔을 때는 공기가 약해져요. 공기가 약해지고 그리고 내가 새롭게 공기를 뽑아 올려서 T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입안에 남아있는 그 공기만 이용해서 소리를 끝을 내주면 되고 만약에 내가 혀를 떼기 싫으면 안 떼도 돼요. 그냥 neat, neat 이렇게 발음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내가 혀를 떼고 싶으면 neat, neat 이렇게 혀를 떼줘도 돼요. 하지만 내가 혀를 떼주되 새롭게 공기가 올라와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입안에 남아있는 그 공기만 내보내고 나서 소리가 끝나면 돼요. 알겠죠? 다시 해볼게요. neat, neat, neat. 다시 한번 neat, neat, neat. 네, 그렇게 해서 이 발음을 해주면 돼요. 절대로 은니트, 은닛, 니트, 은닛, 닛 이렇게 발음을 하지 말고 반드시 발음 기호를 따라서 발음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은 이런 단어를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 강세는 여기 하나고 모음은 이거 하나죠. 리듬을 이걸로 만듭니다. 해볼게요. 이 한 번 더. 일 한 번 더. 자, 이 소리는 요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요 소리를 만드는 원리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혀 끝의 위치가 아래 치조예요. 이 발음에서는 여기에서는 혀 끝의 위치가 아래 치조고 혀 중간이 그냥 경구개로 가까이 갈 뿐입니다. 혀 끝은 반드시 아래 치조에 있어야 되고 L 발음을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혀가 치조로 가야 되죠. 치조로. 그죠? 치조로 이렇게 위치조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래 치조에서 위치조까지 올라가는 혀의 움직임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소리는 그냥 이게 아니라 ill. 다시 한번 ill.
이 소리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과 영어를 쓰는 사람의 혀의 위치 때문에 생겨나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P 발음이 들어가요. 해볼게요. peel, peel, peel. 한 번 더. peel, peel, peel. 한 번 더요. peel, peel, peel. 자, 이렇게 해서 이 소리를 만들어주면 되고, 지금 보면은 강세음절의 시작이 P 발음이죠. 그죠? 전형적인 폐쇄음입니다. 양순 폐쇄음인데 양쪽 입술을 막고 그러고 나서 공기를 모았다가 그러고 나서 여기 소리로 넘어가 주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의 말도 우리나라 발음도 피읍 발음을 써서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죠? 이렇게 쓰죠 실제로는. 근데 우리나라 말을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필, 필, 필. 다시 필, 필, 필. 자, 이렇게 발음이 되고 영어의 발음은 peel, peel, peel.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어떤 차이냐면 우리나라 말도 양쪽 입술을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긴 해요. 근데 공기가 올라오는 순간에 바로 열어서 공기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필, 필, 필 바로 나오는 거고, 영어의 소리는 공기가 나왔을 때 바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한번 막아요. 한번 막아요. 막는다라는 얘기는 공기를 쌓는다라는 얘기죠. 입안에 모아놓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이 발음을 해주기 위해서는 공기가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말보다 소리가 느려요. 늦게 출발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입안에서 공기를 모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입안에서 공기를 모으는 시간이 0.1초든 0.2초든 0.3초든 간에 어쨌든 우리나라 말은 바로 열려서 나오지만 영어의 P 발음은 공기가 어쨌든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바로 나오는 것만큼 빠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는 조금 준비 동작이 있어야 돼요. 모든 폐쇄음들이 그렇습니다. 폐쇄음들은 반드시 준비 동작이 있는데 그 준비 동작은 입술을 막고 공기를 모으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그래서 P 발음을 할 때도 필, 우리나라는 필, 필, 필 이렇게 되지만 영어는 peel, peel, peel 이렇게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공기가 어쨌든 모여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소리가 느려져요. 이게 이 단어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폐쇄음들이 지금 여기 강세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내가 여기까지 가기 위한, 강세까지 가기 위한 힘을 P를 이용을 해주게 되는데, 이 P를 이용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목에서 올라오던 공기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입술을 더 힘을 강하게 줘서 공기가 더 많이 올라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입술을 열었을 때 펑 하고 더 센 공기가 나가게 되는데, 그때 나온 그 공기를 이용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 주게 되는 겁니다. 안 나오면 공기의 힘이 약하면 내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필, 필, 필 이렇게 내가 소리를 올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공기가 나가면 그 공기의 힘을 이용을 해서 내가 성대를 긴장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어의 강세죠. 맞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peel, peel, peel 한 번 더 peel, peel, peel 한 번 더요. peel, peel, peel.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해서 발음을 하면 돼요. 여기에서 걸리는 시간도 있고 여기에서 공기를 모이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강세까지 가기 위한 그 준비 동작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을 때 이 단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설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그냥 왜 발음을 하지 이런 걸 다 가르쳐주나요? 그러시겠지만 요런 것들 원리를 알아두면 내가 나중에 어떤 발음을 읽어도 아 이런 원리가 있었지 이렇게 발음을 해야지 하면서 내가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냥 소리만 들으면 이게 어떻게 발음을 했었지, 이 단어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처음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는 거고요. 학생들이 선생님 그 파닉스로 가르쳐주지는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르쳐줄 수는 있어요.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발음을 해줄 수는 있지만 발음 기호를 배우지 않고 그냥 파닉스를 들으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들을 다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영어라는 언어에 수시로 노출이 된 게 아니라 항상 제한적인 시간에만 영어를 쓰는데,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전혀 생뚱맞게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사전을 보면 아 이런 발음기요 이런 발음기요 여기에 강세가 있고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다 이런 원리라고 발음하면 편한데 그 파닉스로 배운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읽을 수 있는 감이 없죠. 그러다 보면 그 콩글리시로 만들어낼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음 기호를 배우는 거고 저도 발음 기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단어를 다 발음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사전을 보면서 제가 처음 배운 단어들은 제가 직접 발음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 이런 원리가 있었네 이런 원리가 있었네 그런 걸 깨달은 거지 제가 원래부터 이거를 알았던 건 아닙니다. 저도 공부를 해서 아 요런 원리가 있었구나 이렇게 그 강세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공기가 강하게 나와야지 내가 성대가 긴장이 될 수가 있고 영어의 강세는 소리로 이렇게 높이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성대의 긴장으로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낸 거지 처음부터 제가 이런 걸 알았던 건 아니에요. 많이 발음을 하다 보니까 요런 특징이 있었네 그런 것들을 깨달은 것 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배운 것들, 제가 깨달은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니까 요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여기서는 그 공기가 강하게 나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시면 나중에 어떤 단어를 읽어도 정확하게 읽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단어 하나만 더 보죠. 지금 뒤에는 마찬가지죠. 좀 전에 봤던 거에 그냥 요 하나가 붙어 있는 겁니다. 강세는 여기 뒤에 와 있고요. 이렇게 리듬이 두 개예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자, 발음을 해볼게요. 이 발음은요, 턱이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턱이 내려오면 안 되고, 그냥 그 자연스러운 입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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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l.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요거를 잠깐만 볼게요. 요거를 다시 한번 보는데,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음절은 순수하게 모음이에요. 맞죠? 순수하게 모음만으로 발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시작이 되는데 보면은 이게 appeal, appeal 이게 아니라 appeal, appeal, appeal 이렇게 들리게 되죠. 한국어로 그냥 그 설명을 위해서 한번 써볼게요. 그냥 appeal 이게 아니고 요렇게 들리는 거 끊어서 발음을 할 때고 appeal, appeal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소리가 지금 appeal, appeal, appeal 이렇게 있는 모음에 영향을 줘서 그래요. 이거는 영어의 연음이라는 건데 연음이에요. 연음이라는 거는 자음으로 끝난 단어가 모음으로 끝난 단어가 그 다음에 시작이 자음이었을 경우에 앞에 있는 소리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소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건데 요럴 경우에는 지금 P로 시작을 하고 여기는 지금 어라는 소리로 끝이 났죠. 그죠? 그렇게 되면 P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라고 하는 이런 소리로 끝이 났는데 여기에 있는 P이 여기에도 또 붙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그냥 appeal, appeal 이게 아니라 appeal, appeal, appeal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게 영어의 연음이에요. 연음. 연속적으로 소리가 이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 특히 많이 일어납니다. 모음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 시작이 자음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붙어서 소리가 많이 나긴 하는데 요런 것들은 많이 알고 있어야지 내가 영어를 정확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문장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단어 안에서도 이런 연음 현상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많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큰 변화를 주는 게 L 발음이에요. 요 발음을 해보고 나서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appeal, appeal, appeal. 다시 한번 appeal, appeal, appeal.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요. 자, 좀 전에 말했던 연음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문장 안에서도 그 연음이 나고 단어 안에서도 연음이 돼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문장도 하나를 볼게요. 요 발음이에요, 요 발음. 자, 여러분, 문장은요, 어쨌든 간에 발음 기호의 집합이라고 봅니다. 맞죠?
발음기호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장은 이렇게 이 빈 공간을 통해서 뭐라 하죠? 이런 공간을? 아무튼 이렇게 붙어있진 않잖아요. 단어가, 요 단어는 어라는 단어와 lat이라는 단어인데 문장에 들어가면 띄어쓰기죠. 이렇게 띄어서 쓰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한 문장은 발음기호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발음기호를 쭉 늘어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하나 끊어서 읽는 게 아니라 쭉 이어서 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요런 것들을 발음기호라고 집합으로 봤을 때 한 문장은 발음기호가 이렇게 쭉 이어진 문장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장 중에는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모음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이 바로 자음이죠. 그 중에서도 L 발음이에요. L 발음. 이 발음은 특히나 영향을 많이 주는 발음입니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기뿐만 아니라 요 앞에 있는 여기까지 영향을 줘요. 자, 그래서 이 발음을 따로따로 발음을 하면 lot, 치조가 강하게 눌리는 유음이죠. 치조를 눌러주고 목에서 성대 울림이 올라와서 만드는 소리예요. 다시 lot. 자, 이 발음을 할 때 학생들한테 발음을 시켜보면 어라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라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발음은 어라시 아니고 뭐예요? a lot. 자, 이거 여러분 한국어를 쓰는 건 참고를 위해서예요. 이게 정확한 게 아닙니다. 어라 이렇게 읽는 경우가 많은데 요 발음을 실질적으로 읽어보면 이게 아니라 a lot이죠. a lot.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죠. 왜 그러냐면 L 발음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L 발음의 특징은 더군다나 내가 지금 여기서 강세까지 가기 위해서 혀에 힘을 더 주고 공기가 더 세지게 되는데 이 앞에 소리는 굉장히 짧은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주 짧은 소리를 짧게 발음해주고 내가 바로 이렇게 강세로 올라가 주기 위해서 소리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데 그 소리가 앞에 있는 여기에 붙은 것처럼 소리가 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라 이게 아니라 a lot. 다시 한번 a lot 이렇게 발음이 되게 돼요. 이게 문장 안에서 생겨나는 연음이라는 겁니다. 소리가 이어져서 만들어진다는 건데 특히나 모음으로 끝이 나서 그 다음에 자음일 경우에는 연음이 많이 되는데 특히나 L 발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이 발음은 그 앞에 모음일 때뿐만이 아니라 자음일 때도 영향을 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문장을 읽어보면서 이 단어는 이거로 끝이 나고 이 단어는 L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 단어는 앞에 영향을 주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a lot 이렇게 읽어주면 내가 문장을 읽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have a lot of money, I have a lot of money 이렇게 하는 것보다 I have a lot of money, I have a lot of money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부드럽게 소리가 읽히게 되죠. 그래서 소리가 끊겼다라는 I have a lot of money 이렇게 뚝 끊겼다라는 느낌보다 I have a lot of money, I have a lot of money, I have a lot of money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다는 느낌이 들면서 마치 한 문장이 하나의 단어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영어의 듣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도 한 단어씩 끊어서 읽지는 않습니다. 문장을 얘기를 할 때는 마치 한 단어를 읽는 것처럼 문장을 읽기 때문에 요게 어떤 소리가 어떤 영향을 주는구나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알게 되면 내가 듣기도 훨씬 더 잘 되고요. 읽을 때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읽을 수가 있어요. 연음과 관련된 것들은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강의를 또 한번 남겨놓을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발음을 배웠죠. I의 장모음이라고 불렀었는데 I의 장모음은 I의 단모음 이 소리보다는 달랐죠. 이 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었죠. 그죠? 이 발음은 입술이 살짝 내려오고 그러고 나서 소리를 해주면 됐었는데 이 발음은 입술이 양옆으로 많이 벌어지고 혀에 힘이 더 들어갔었죠. 그리고 성대의 긴장도 더 셌었고 이게 이 발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자, 해볼게요. 이 다시 한번 이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의 순수한 소리 이렇게 발음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단어가 들어간 단어들을 봤을 때 앞에 만약에 자음으로 시작이 됐을 경우에 강세가 있는 음절에서 자음으로 시작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강세까지 올라가기 위한 힘을
자음에서 받아서 이렇게 강세까지 올라갔었고, 그리고 이제 단어의 끝으로 갔을 경우에는 같은 발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끝에 와서는 내가 더 이상 소리가 강해질 이유가 전혀 없죠. 단어의 끝일 경우에는. 그래서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훨씬 더 부드럽고 약하게 소리가 났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 원리는 다 영어의 강세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오늘 배웠던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했던 거는 연음이라는 거. 연음. 모음으로 단어가 끝이 나고 그 다음이 자음으로 시작이 될 경우에 앞에 있는 소리의 영향을 앞에 있는 모음에 마치 붙은 것처럼 소리가 났었는데, 이거는 단어에서 뿐만 아니라 문장 안에서도 이렇게 이런 연음 현상이 일어났었죠. 이런 것들을 내가 캐치를 하고 내가 발음을 잘하면 내가 듣기도 훨씬 더 좋아지고 내가 얘기를 할 때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많이 연습을 해야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개념만 알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많이 내가 읽어보면서, 요렇게 읽어봐야지, 그리고 확인을 자꾸 해보다 보면, 내가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영어 말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조금 설명이 많이 길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설명하다 많이 길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겁니다. 한 단어를 가지고도 이것저것,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 학원을 다니더라 이런 것들을 잘 잡아주질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이 단어는 이렇게 읽었었지, 여기에 강세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선 내가 강세를 줘야 되겠네, 소리를 내가 이거를 이용해서 올라가야 되겠네,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강의들은 똑같은 강의들이 여러 개가 많이 겹쳐요. 똑같다라기보다는 같은 설명들이 여러 개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발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요 발음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러고 강의를 마칠게요. 한 번 더요.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발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